빠르게 결론만 내드립니다. 연구개발비 빼돌리는 그 방법. 첫 번째, 그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최근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빼돌린 업체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원. 그 5월 7일자 뉴스로 나왔는데 포상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마 그럴 그래서 겁니다. 아마 기자분들도 좀 착오적으로 보상금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제가 한번 기사를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실물 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하고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채 부패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 공익 신고자 17명에게 총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라고 이제 뉴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대체 그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포상금이 2억 원이나 지급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게도 느껴지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 자체가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나라 예산. 약 한 300조, 500조. 네, 약간 얼추 좀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보너스를 주시면 512조가 올 한 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입니다. 그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이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입니다. 근데 그 국방 예산의 반 정도가 한 24조가 됩니다. 그 24조가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입니다. 무상자금 R&D 예산입니다. 24조. 그 24조 안에 1조 4천억 가까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무상 R&D 자금입니다. 1조 4천억. 그 2억이면 거의 조족지혈이죠. 그럼 그 1조 뭐 몇천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R&D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부터 아니면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국가로부터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지고 보통 적게는 한 해 동안에 5천만 원에서 많게는 6억 가까이, 보통은 1억에서 2, 3억 정도가 받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체의 전체 비용 자체는 거의 다가 인건비가 한 7, 80% 정도, 연구개발비에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거의 7, 80%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도 보니까 그 사례를 한번 제가 떠들어볼게요. 정부 출연금을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폭으로 신청해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그 서류를 조작해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가 있고 또 근무하지도 않은 시각장애인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그렇게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부정수급이 되고 올바르게 쓰이고 할 수 있는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10년 전, 20년 전에 정부 R&D 할 때는 사실은 그 돈을 한꺼번에 기업의 R&D 통장에 입금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는 사용하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돈을 R&D 통장을 꺼내가지고 사용을 하고 연말에는 회계 결산에 이상 없도록 또 메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낭만이 있는 사실 시대였고 지금은 아예 그 자체를 못하도록 아예 그 은금을 해놨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자체에서 아예 현금 자체를 전부 다 사이버머니로 전환을 해가지고 인출 자체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좀 어떻게 제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속칭 슈킹이라고 하죠. 예, 허위로 매출을 잡고 뭐 리베이트로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발생의 여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산서를 돌린다든지 제품이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국가의 국세청이나 아니면 이제 R&D를 관리하는 모든 부분이 전산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추적이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 비춰봐도 통장을 다 까더라고요. 통장을 까서 그 특수거래인 가족 통장까지 다 엄밀하게 다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지 않아야 될 유의사항. 정부 지원금, 연구개발비 빼돌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지 말아라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뉴스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일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놀고 있는 주변 지인을 이제 직원으로 올려놓고 이제 허위로 인건비를 수급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직계 좀비속이 연구원으로 직원으로 있으면서 연구원으로 등재된 직원이 있다 그러면 자진 신고하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적발이 됐을 때는 전부 다 돈이 환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는 환수가 되고 당연하죠. 또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지원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R&D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박탈당합니다.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지급됐던 비용들은 다 환수가 되고 그렇죠. 또 형사적인 부분도 당연하죠. 또 책임이 있을 테고 더불어서 같은 뭐 지원 사업이나 R&D 사업이나 정부 사업에 들어갈 수 없는 당연하죠. 일정 기간 동안에 자격을 박탈 그렇죠.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 한 사례로도 그 저희 이제 가까운 거래처에서도 이제 유사하게 그 친구를 이제 직원을 등재했는데 이 친구가 쉬고 있는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그 근무 기간 동안에 몇 차례 다녀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입출국 기록을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빈번하게 해외를 다녔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근무한 게 맞느냐? 그렇죠. 이렇게 돼서 다 환수를 그냥 때려 맞고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좀 주의를 해야 될 분명히 내용이고 맞습니다. 허위로 근무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빼돌릴 수 없는 방법이다. 빼돌릴 수 없는 방법이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부 지원금 빼돌릴 수 있는 연구개발비 빼돌릴 수 없는 방법. 그 세 번째 방법도 뭐가 있었을까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장비를 구매를 해가지고 그 구매한 장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었다 그러던데 혹시 그 아시나요? 그 저도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나 그 사과 제품 노트북, 그다음에 컴퓨터, 뭐 이렇게 보는 태블릿 풀 패키징으로 하면은 그것도 한 몇천 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현금 중고거래에서 현금 환금성이 좋아서 그런 식으로 정부 지원 깡이라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나쁜 사례들도 있긴 했습니다. 애플 초창기인가요? 예, 사과. 사과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현금 거래도 되고 그래서 연구전 뭐 개발비 땄다 그러면 바로 그거부터 노트북부터 갈았던 이제 과거 뭐 교수님들이나 이러면 주변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주변에. 예, 아무튼 뭐 그랬던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아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연구와 혹은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렇죠. 맞아요. 장비는 유체 허가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이용 기간 사용만 된다고는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은 연구 개발비를 빼돌리다가 걸린 어떤 뉴스 기사를 보고 이제 원장님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연구개발비, 비목에 맞게 재료비, 인건비, 간접비 이런 비목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것도 저희의 소중한 세금이니만큼 또 아끼고 또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용을 해야지만이 또 우리 국가 발전과 또 지원을 받은 그 산업에 또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 마무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자금과 정부 지원 자금은 빼돌리다가는 빼박으로 당한다. 네, 빼박 힌트입니다. 자, 최근에 정부 지원 사업 선정된 기업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축하드립니다. 자,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이 눈먼 자금 어떻게 쓸까? 이리 빼돌릴까? 저렇게 빼돌릴까? 고민하셔봐야 국세청과 척질 뿐입니다. 자, 어렵게 지원 사업 선정되신 만큼 그 사업 내용에 맞게 그 비목에 맞게 알맞게 사용하시면서 그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우리와 약속이죠.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